하도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요. 네, 지금까지의 시그널 어떻다고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죠.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그런 시그널이 보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되면서 본격적인 조정의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정의 빌미가 됐던 부분 자체는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따른 경계감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제가 2주 연속 지난주까지 나스닥 시장의 과열을 경계했지 않습니까? 이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107까지 올라왔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걸 강조했던 건데 그런 또 부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올라왔냐면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주요국 증시들이 대체적으로 6월 내지는 7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거의 한 달 내지는 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든가 대만 코스피가 한 11%대 정도 적게 해서 상승해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24.8% 올랐거든요. 특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베어마켓 랠리 이상의 어떤 강한 상승이거든요. 그런 과정 쪽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격이 107까지 좀 올라갔는데, 근데 보시면 나스닥 시장 24.8% 올라간 국면 쪽에서 최근에 조정이 약 6% 떨어졌습니다. 조정폭 자체는 상승폭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체감적으로 많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가 11.8% 정도 별로 못 올랐는데 약 4.4% 떨어졌거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폭에 비해서 조금 크지는 않는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도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먼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약 17%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 시장보다 약간 좀 더 하락한 6% 정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랬던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경계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은 빌미가 됐던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난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CPI 지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의 전체 CPI 지표 자체는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10% 미만의 CPI가 떨어지지 않겠는데 10.1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표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무려 37% 가까이 급등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 물가가 불안한. 여기다가 이번 주 들어서 급격히 또 위축되고 있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간밤에 전일 유럽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15% 가까이 하루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렇다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이러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유럽발에서 저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물가 불안 부분 자체가 연결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이번 잭슨홀 미팅을 전후해가 좀 더 강하게 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천연가스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가 간밤에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표 부분 자체는 자정 정도 전후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어요. 약 4% 정도 떨어졌거든요. 거의 이제 뉴욕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10달러 근처까지 가다 9.9달러 가다가 종가는 9.24달러까지 4.4%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틀 동안 5.2% 올랐던 것 자체가 거의 4% 이상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안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미국 시장의 기준이니까 유럽 시장으로 따지면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무려 보니까 10배 가까이가 올랐더라고요. 거의 1000%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거의 4달러에서 이제 9달러 정도 되니까 100% 정도 올라온 수준인데 그만큼 유럽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물가 불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 자체가 이런 영향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급등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유럽이 안 좋다 보니까 유로화가 20년 만에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할 비중이 가장 큰 게 유로화니까 유로화가 거의 57%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달러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야 우리나라도 야 뭐 외환위기까지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뭐 불안감들이 지금 투자가들이 약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 부분 자체는 분명히 좋지 않는 것 쪽이지만 앞서 얘기했던 환율 상승의 부분 자체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거든요. 지금은 달러 외에는 모든 나라 통화들이 다 약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유로라든가 파운드화도 지금 약세고, 그다음에 엔화도 최근에 강세 보이다가 약세고, 또다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6.8 위안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국면 쪽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승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퇴해 나가고 있지만은 CDS 프리미엄 자체는 아래쪽에 지금 검은선이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외환위기라든가 그런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투자가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런 쪽에 국내 쪽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 7월달 이후에 어제도 그렇지만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은 안 팝니다. 어제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선물이거든요. 어제 선물에 장중에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종가를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선물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분명히 부정적이지만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다. 결국은 시장 자체는 환율이 안정을 차지하지 그래도 시장이 반전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과다한 원화 약세에 따른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의 흐름 내부적으로 본다면 어제 뭐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좀 부진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 자체가 실적도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전반적 시장 흐름 자체는 이슈 중심에, 특히 이슈라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또 중국에서 에너지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폴리시클론 공장 중단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따라 상당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도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 구간이다. 너무 올라와서 현재까지는.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 프로그램 같은 간밤에 나스닥 시장 자체도 거의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자체도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이 좀 됐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어떤 반전을 좀 모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국면 쪽에서 시장 자체는 결국은 어제 움직였던 것처럼 이슈 및 실적 호전 종목, 또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관망 속에서 종목 장세가 오늘도 전개되지 않겠는가, 향후에도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뭐 천연가스라든지 독일의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적인 이런 이번 하락의 이 흐름은 유럽에서 시작된 약간 나비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최근에 약간 이제 강화된 통화 정책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덩달아서 여기 보면 국제유가도 지금 WTI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0도를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확실하게 정점을 찍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됐던 건데, 유럽발 에너지 대란 부분 자체가 국제유가까지 꿈틀거리게 전개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의 긴축이 강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쪽인데, 그거는 이번 잭슨홀 미팅 부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했거든요. 페이퍼링을 시기하고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지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의 주제 자체는 통화 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의 주제가 경제 정책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연준화 통화 정책 규제 자체가 강화된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컨센스 기준금리 자체가 3.5%에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다만 9월 달에 7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 그러게 지금 논란인데, 만약에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한다면 11월 달 12월 달에는 좀 줄어들겠죠. 만약에
9월 달에 이 50bp 금리 인상한다면 또 11월 달에 50bp 인상, 25bp가 아니라 50bp 인상한다든가. 그래서 연말에 맞추는 기준금리 자체는 변동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도 일단은 이격 조정은 끝났어요. 단기가요. 앞서 이제 나스닥 시장도 과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 이격이 지금 이제 98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99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더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단기간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96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과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할 정도로 단기간 많이 떨어졌어요.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한다면. 그래서 이격 조정은 마무리가 좀 됐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행보하는 속에서 잭슨은 미팅을 좀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자체가 앞서게 천연가스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0.4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일단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아마 환율이 아마 7, 8원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1,345원 정도 좀 되는데 30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어제 애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좀 팔았는데 오늘 다시 선물이 약간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시장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시장 자체는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자체는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기간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종목 부분 자체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하반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들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세거든요. 대표적으로 상향 조명 섹터 자체가 조선업종은 이제 뭐 약간 이슈도 유럽발 가스 대란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상사 쪽, 그다음에 자동차 유통 쪽이 상향 조정된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자동차도 하반기에 더 나아져요? 네, 근데 부품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망치는 좋습니다.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부정적인 그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쪽이지만 실적 자체는 하반기 때 좋아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천연가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급등했던 에너지 관련 종목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약간 조정 발수가 있겠지만은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관련 종목도 태양광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 ENG 중성 종목들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삼강 MNT라든가 동국 SNC 같은 경우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에너지 대란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투자법 서명 발효가 됨에 따라 가지고 미국 쪽의 수요가 증가되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에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중성 종목들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여전히 이쪽에 좀 관심을 좀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원자재와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최근에 상사 주식들이 실적도 좋으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상사, 2차전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관광 관련 종목들은 조정권에서 관광 관련 종목도 실적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 세아제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스틸이 요즘 급등이 나오는데 휴스틸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10배 증가합니다. 주가도 싸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된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권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